반갑습니다. 찰스입니다. 지난 뉴스 중 잊어버린 뉴스하고 다가올 더 중요한 뉴스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CNN, 그 다음에 포버스, 그리고 뉴욕의 키다리 쌤님의 자료를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일단 7월 23일 날 공화당하고 백악관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일단 거기서 나온 이제 민주당하고 합의하기 전에 지금 민주당에서 딴지를 걸고 있는 이제 불만을 토론하고 있는 것도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 7월 달까지 경기부양책이 어땠나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4차례 대략 4조 달러의 규모로 진행이 되었고 미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약 14%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형식으로는 중소기업은 대출 형식이었고 긴급자금 수혈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타격 입은 산업에 할당이 되었고 개인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을 캐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당을 확대를 했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의료계 지원을 또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데이터로 JP모건은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이 한 10%가량 소비 촉진을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이게 합의된 내용, 백악관하고 공화당이 합의하기 전에 이제 정리사항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200불에서 2000불이었고 싱글은 4만불 이하, 결혼은 8만불 이하. 그 이유가 이 금액의 소득자 중 40% 이상이 직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을 복귀한 사람들을 위한 보너스 지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복귀자에 대한 보너스 수당을 450불씩 매주 현금으로 주자 였고, 그 다음에 회사와 일터가 문을 닫아서 실업자가 된 실질자들을 위한 600불을 연장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하고 백악관이 합의하기 된 내용 전에는 공화당은 한 250불에서 400불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세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600불이 이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월 23일 날 백악관하고 공화당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2차는 똑같습니다. 2차는 그 스티뮬러스 빌 이게 성인이 1200불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7세 이하 자녀인데 공화당에서는 이제 500불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1200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하고 아이하고 똑같이 무조건 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700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격 조건이 있는데 싱글은 75,000불,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들은 15만불 이상인데 이 기준이 뭐냐면 어드지스트 그로스 인컴인데 이 금액이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5%씩 차등으로 감소를 해서 주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실업수당인데 이 600불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내년 1월까지입니다. 무조건 600불씩 줘야 된다. 근데 공화당하고 이제 백악관은 주당 200불에서 300불로 연말까지 지급을 하자. 근데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600불로 가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제 유명한 의원들, 뭐 하원 의장 해가지고 지금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 뉴스 기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었던 페이롤 텍스 컷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남은 시간하고 이제 의견인데, 이거는 이제 그거 합의가 된 내용 뒤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이제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7월 말까지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8월 첫째나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공화당의 소속 라포트만 상원의원은 의회는 데드라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지원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봉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 정부가 실업수당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한 시한은 25일 또는 법정 만료 일주일 전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과 차시 수마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안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고, 이게 쓰레기 법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푸드 스탬프 확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까지 연장을 하자, 재정난에 직면한 주와 로컬 정부 지원, 필수 근로자의 위험 수당 지급 등 민주당의 핵심 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세는 사회복지를 위해 단일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회보장세 6.2%와 의료복지세 1.45를 합쳐 급여에서 7.65를 떼어내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제로 수준으로 낮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 재난지원금과 급여세 인하 정책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의 부유세, 바이든의 입장은 일자리를 잃은 2천만 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유층의 표심을 얻는 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 이제 이거 아니면 자기는 사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는 했는데, 또 다른 뉴스가 오면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9일 날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대상은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인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세 차례 청문회 사례가 있는데, 청문회 전후 주가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 이 CEO들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 이제 주가가 조정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독과점으로 IT 기업들의 이제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를 좀 관심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여론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좀 노이즈에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밤 독점 이슈에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있기도 하고, 만약에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제 승리할 경우는 반독점 규제가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경계감을 좀 높여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IT 공룡도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청문회 소환 소식 알려지는 주가 조정인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7월 29일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7월 29일 날 잘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늘이 너무 이뻤어요. 구름도 너무 이뻤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가족들 중에 부산, 경남, 경북에 비 많이 내린데
있으시면은 좀 전화 한 통은 다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그쪽은 좀 비가 좀 덜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좀 적당히 좀 왔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면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